지난 한 주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규모는 3조 6천억 원으로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많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금화가 수월한 한국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을 빼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2.6% 하락하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분기별 납입 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입금한 고객은 이를 환급받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추가 납입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저가 여행사들이 유류 할증료를 최대 75% 부풀려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실제로는 유류 할증료를 비싸게 책정해 제값을 다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모처럼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되게 좀 암울한 분위기로 쭉쭉 이어가 나갔었고 어제도 우리 시장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모처럼 양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에 좀 한쪽의 햇살이 쨍하고 비치는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떤지 먼저 정리를 해보죠. 네, 코스피가 모처럼 올랐죠. 13.5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현재 1896.63으로 다시금 1900선 회복에 나서고 있죠. 네, 투자 주체별로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좀 얄밉네요. 750억 팔고 있고요. 기관은 그 정도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8.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나눠서라도 올라줘서 다시금 회복하면 되겠죠. 지금 533.40포인트입니다. 주체별로 보면요. 코스닥으로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꽤나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330억대를 사들이고요. 기관은 100억 가까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4.5원이 오르면서 다시금 1130원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양시장이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상승폭이 꽤나 큽니다. 그만큼 낙폭이 그동안 깊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주요 내용들부터 보죠. 네, 먼저 이슈 전략입니다. FOMC 회의 시작으로 시장의 공포를 과연 잠재울 수 있을지 강현철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버냉키가 강한 부양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강 팀장은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내일은 1등주 김민수 차장과 함께 외국인 연준보다는 출구 전략에 초점을 두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삼성전자의 변화를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톡톡입니다. 정대희 멘토의 전력 의무 감축제 시행에 따른 전력난 관련주 상승, 또 보유 주식의 손실 만회, 단기 트레이드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이정복 대표의 NC소프트 준비되어 있고요. 추세 매매의 달인에서는 이경일 팀장이 글로벌 증시 FOMC의 벤버냉키를 주목하자, 당연한 의견이겠죠. 지수 저점을 파악하는 구간이다. 실적 개선주를 주목하자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 후 출구 전략에 관한 논의가 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에 따라서 그동안 출구 전략에 관해서 시행이 될 것이다, 아니다, 좀 더 갈 것이다라는 논란이 상당 부분 종결이 지어지겠죠. 자,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포인트 무엇인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FOMC 회의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철 팀장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시장에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도 함께 많이 흔들렸었고요. 자, 이번 FOMC 회의에서 출구 전략에 관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빠르면 한 9월 정도부터 해서 미국이 기존에 이제 풀고 있었던 돈을 이제 더 이상 풀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추구 전략 얘기가 한 5월 달부터 금융시장에 좀 떠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강한 긴축으로 갈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채권과 주식에서 자금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열리는 이제 미국 FOMC 회의에서 이제 FRB 의장인 버냉키가 이제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뭐 시장이 우려하는 거에 비해서는 버냉키 의장은 경기가 확연하게 살아날 때까지는 돈을 계속해서 좀 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왔었고요. 이런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뭐 한 9월부터 좀 줄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최근 금융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출렁이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외국계 IB들은 연내 안 할 것이다. 해서 최근에 좀 그 의구심과 불확실성이 커졌던 미국의 그 출구 전략은 사실은 내일 밤에 이제 어떤 그런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돈을 좀 더 지속적으로 풀 가능성 따라서 시장의 우려감을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이제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립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은 이 시장에서 전망하고 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한데요. 일단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그 립 서비스라도 과연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출구 전략을 어떤 방향성을 줄 것인가에서 일단은 뭐 시장이 원래 9월부터 줄이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5월달, 6월달에 충격을 줬었는데 일단 연내 뭐 출구 전략을 쓰지 않겠다라고 반응을 해준다면은 최근에 약간 이탈됐던 자금들이 다시 그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사실은 시장이 이것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일본 주식시장을 또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5월달 일본 수출 데이터가 좀 생각보다 좀 잘 나와줘야 최근에 그 아시아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을 좀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당장 급한 불은 내일 저녁에 FRB 의장의 그 발언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시장의 심리를 완화시켜줄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본의 이제 수출 지표들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건 이번 회의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단계별 축소하는 것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케이스에 따라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은 그 우려감이 먼저 주시장에 영향을 미친 상태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단기적으로 한 4에서 5% 정도 그 조정을 보였고요. 코스피도 사실은 한 6월 초만 해도 한 2,000선을 넘어가려는 흐름을 보이다가 추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외국인의 그 집중적인 매도로 그 발생하면서 충격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선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여기서 뭐 발언이 더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중립이나 중상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높을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는 좀 더 생각보다 좋은 발언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이번 주 주초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의 어떤 흐름만 나온다면 최근 급격하게 이제 주식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적어도 이제 약간 중립이나 매수 전환 가능성도 그 타진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양적 완화 논란이 일면서 이머징 국가의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변동성 지표는 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최근 2개월 내 가장 높은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시장의 안정을 되찾는다면은 변동성은 완화되면서 주가는 이제 기술적 반등 이상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뭐 일단 해외에서 시각이 점진적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어서 대외적인 악재만 좀 가라앉는다면은 기술적 반등 플러스 알파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도 1900선 이하에서는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저점 매수에 굉장히 좀 좋은 기회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또 환율 쪽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십니까? 환율은 의외로 최근에 이제 뭐 변동성 확대나 뭐그 외국인 매매와는 상관없이 서서히 좀 절상되는 그 재가격을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중반에 이제 심리가 안정화된다면은 좀 더 이제 절상 국면이 그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환율이 절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 대한 경쟁력이나 시장 신뢰도가 다시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서 환율은 점진적으로는 안정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좀 내려가는 절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상 쪽으로요. 자, 이제 끝으로 현재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자, FOMC 회의 이후에는 그동안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쳤던 외국인들이 다시금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줄지 그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데요. 어떨까요? 좀 나아질까요? 뭐 모든 것은 이제 뭐 FOMC 이후로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FOMC 회의가 시장에 어떤 그런 안정감을 준다면 최근에 발생했던 외국인 매도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수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7월 초에 시작되는 이제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외국인 매도에는 FOMC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지만은 삼성전자의 2,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여서 7월 초에 시작되는 2, 4분기 특히 삼성전자의 휴대폰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의구심을 가라앉혀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 반등은 이미 통과를 했지만 반등의 어떤 그런 추세와 여부는 7월 초부터 시작되는 2, 4분기 실적의 방향성에 따라서 높낮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강현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내일 갈 종목을 미리 파악해보는 내일은 1등조 시간입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굵직한 이벤트 속에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예, 일단 무엇보다 오랜만에 시장에 반등이 나옵니다. 좀 반갑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계속 추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계속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전반적으로 시각에서 보는 시각은 이제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일단 어떤 연준보다 먼저 출구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속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먼저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반적으로 신흥국 쪽의 자산들, 그러니까 즉 채권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흐름들이 이제 매도세로 바꿔지면서 어떤 유출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19일 FOMC 결과와 이제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 이쪽이 아무래도 또 한 번 이제 가장 큰 하반기까지, 크게는 하반기까지, 그리고 작게는 어떤 시장에서 이제 6월 달과 7월 달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쪽에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또 눈여겨 볼 만한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 기대감은 그렇게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양적완화 출구 전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로 지금 이제 폭이 좁혀져 있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지금 같은 쪽에서 9월 전후로 어떤 출구 전략의 스케줄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관점 쪽으로도 접근이 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흐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관련 시나리오를 좀 염두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19일이면은 저희가 20일 날까지 시장의 영향은 목요일 날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최선의 어떤 코멘트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의 출구 전략 시점을 놓고 걱정하고 있는 시각은 안다. 하지만은 출구 전략은 미국 경제가 회복의 본 궤도에 올라섰다는 확신이 섰을 때 실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점을 지금 논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판단이다. 어떤 이런 뉘앙스가 나왔을 때가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어떤 그 출구 전략 관련돼서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나왔을 때가 시장이 가장 환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좀 최악의 코멘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미 출구 전략 시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충분히 전달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출구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연준의 판단이고, 출구 전략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무언급 하면서 어떤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가장 안 좋은 쪽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어떤 시나리오 흐름들을 좀 염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을 낮출 필요, 즉 어떤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어떤 시장에 대해서 매도세를 그치고 바로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큰 시그널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출구 전략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 쪽에서는 일단 주가가 반등하든 어떤 흐름을 보이든 간에 주식 비중은 일단 줄이면서 앞으로 변화될 통화 정책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FOMC가 끝났다고 해서 어떤 환호하면서 주가가 급반등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최근 들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딱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제 외국인들 수급과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특히 두 종목의 주가의 어떤 수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낮습니다. 해외 다른 업체들과도 비교해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수익을 내는 어떤 주가 수준과도 비교해봤을 때 거의 뭐 7배 이하, 6배 수준 어떤 이런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데도 외국인들은 매력이 없는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 어떤 펀드멘탈에 기초를 한 모습들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전략, 그러니까 즉 앞으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통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흐름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한다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흐름면은 일단 반등하게 됐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1900에서 1930선은 저항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어떤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쪽에서 의미 있는 수급 변화가 나오지 않을 때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면서 대응하는 게 시장에 맞춰가는 전략 쪽으로 초점을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기관의 좀 매수세에 힘입어서인지 우리 코스피가 오늘 오르면서 지금 현재 한 5, 6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1900선 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좀 흐름이 어떨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관 쪽에서의 변화가 일단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기관 쪽에서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올해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특히 이제 1900선 이하에 대한 어떤 가격 메리트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관이 매수를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즉 한 주가가 한 또 1950선 이상쯤 됐을 때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더 베팅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들은 아직까지는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오는 수급적인 어떤 흐름들만 봤을 때 어떤 기초적인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맞춰서 시장을 끌어들일 만한 어떤 부분들, 특히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된다는 어떤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서 기관에 대한 역할들이 강하게 되느냐에 대한 여부들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어떤 기관들의 힘 같은 경우 1900선 때 또 중반대에서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또 강하게 어떤 해석을 하면서 시장을 어떤 대응하기는 아직은 좀 더 확인해 볼 게 많다. 어떤 그런 관점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1등 종목은 어떤 분야에서들 나오나요? 예, 오늘은 자동차주가 가장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은 거의 반등의 주역이 자동차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특히 쌍용차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어떤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레저 관련된 쪽의 차량들에 대한 부각들까지 지금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또 자동차 축전지, 자동차 타이어 관련주, 특히 뭐 코라홀딩스라고 하는 이제 현대차와의 합작된 모습들까지 강세를 같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그 정도 쪽에서 자동차 축전지 쪽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실적도 양호한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ESS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넓게 봤을 때 해당이 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 어떤 기업들 쪽에서의 변화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좀 확장돼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보는 쪽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화 관련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영화 관련 쪽, 특히 최근에 어떤 버스 입간판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극장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여름에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영화가 어떤 그 레저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기대되는 여러 가지 개봉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당연히 좀 관심이 가는 흐름들 쪽에서 영화관 쪽에서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름 성수기에 대한 관점 쪽으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반등 시도했다가 다시 한번 낮아진 어떤 CJ CGV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세의 흐름들로 이어가고 있는 J 컨텐트리 어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오늘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접근 포인트는 어떤 것들일까요?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어떤 단기 낙폭 과대 때문에 일단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21만 5천 원대에서 다시 20만 원대 초부근에서 다시 반등이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즉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반등의 선봉작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 21만 원대, 21만 5천 원대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저항과 함께 어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떤 외국인들 쪽에서의 비중 축소에 대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반등에도 일단 좀 걸리는 모습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이런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외국인들까지 같이 좀 동참해주는 어떤 그런 변화가 나오는 어떤 의미 있는 수급적인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차주는 조금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관점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가격 메리트 때문에 올라왔다라는 관점적으로 지금 당장은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동차주에 투자를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기가 매수 타이밍이 가장 좋을까요? 근데 시기보다 주가의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지금 최근에서 어떤 이런 때는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좀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그 추가적인 변화들, 특히 수급적인 변화라든가 어떤 그런 흐름들 가지고 어떤 주가를 움직일 때 나오는 변화를 좀 강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짧게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즉 수익률을 좀 짧게 접근하면서 어떤 모아가는 전략 쪽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략 쪽에서 가장 안 좋은 쪽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턴해서 약간 저점 대비해서 한 3%에서 5% 정도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땐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좀 더 낫다는 쪽으로 어떤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에서 1등 이어갈 종목 어디일까요? 예, 오늘 관심 종목 중에 LS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LS 같은 경우 최근에 원전 관련된 쪽에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그러면서 이런 원전 사태 때문에 비리 관련 흐름들 때문에 주가가 이미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적인 펀더멘탈은 오히려 2, 4분기를 거치면서 좀 더 나아지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LS 전선, LS 산정 같은 경우 2, 4분기 실적이 양호해지는 가운데 어떤 LS 엠트론 비상장 쪽이죠. 그리고 LS 니코통 재련 이런 쪽에서도 흐름들 양호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회사의 실적 흐름들에 따라서 주가 흐름들 충분히 좀 반등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21선에 대한 어떤 저항대 부분을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들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 7만 원대 전후에 대한 어떤 지지력 흐름들 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추가적으로 한 7만 8천 원대 단기 목표가로 말씀을 지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6만 6,500원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 1등을 이어갈 종목으로 LS에 대한 추천 사유와 그에 따른 가격 접근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등 전력난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샘플러스 정대희 멘토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열심 멘토 정대입니다. 네, 이 전력난 관련주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상승 배경부터 듣겠습니다.
예, 일단 뭐 상승 배경은요, 그 전력의무 감축제 시행이라는 그 전일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의무 감축 등 이것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그 제한 조치에 따라서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서요, 계약 전력 5,000kW 이상인 총 2,631개의 사업체는요, 전기 사용량을 그 부하 변동률에 따라서요, 3%에서 15%까지 의무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이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라서 급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는 최근에 그 한비건전 3호기 재가동과 또 장마 시즌으로 인해서 현재 전력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장마 기간이 끝나고 다시 찾아올 그 무더위를 예상, 즉 엄청난 전력이 소모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장마 후 그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서요, 정부에서 미리 선조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소식에서 일단 전력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력난 관련주, 앞으로 뭐 전력난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향후 전략과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이 종목군들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 저장 장치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양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은 일단 뭐 급등주이기 때문에요. 아직 옥석 가리기, 즉 그런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구간은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즉 최근에 급등해서 손실을 보신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만회하고 나오는 자리거나 그런 자리지 지금 신규 매수나 추격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설령 매수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이 좀 오늘은 반등이 나오지만 이제 내일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셔야 되고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향후 주가 전망은 급등 및 급락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요. 향후 주가는 그 장마 기간이 끝나고 급등 조짐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 이러한 뉴스가 먼저 선조치, 즉 정부의 그 전력난에 대한 선조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어느 해보다 무더위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될 거다. 그래서 향후에도 주가는 급등 급락을 반복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른 테마 종목들과 마찬가지로요. 그 이슈에 의해서 급등 급락을 반복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전망은요. 과연 어떤 종목이 정책과 부합이 돼서 실적까지 연결이 되느냐. 즉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업종 중에 스마트 그리드가 가장 으뜸인데요. 여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그 스마트 그리드가 도입된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본격적인 궤도 진입에는요. 지난해 그 정부가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기가 좀 짧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점 도시 구축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이 사실상 업체들이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즉 원격 검침이라는 인프라 시스템이 그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대부분 그 스마트 그리드 업체는 대량기 제조 업체로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부각이 될 수 있는 업종은 그 에너지 전력 저장 장치 이쪽 업종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시각을 돌려서 보셔야 된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그 모바일 기기 수요로 인해서 2차 전지 쪽이 지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장치까지 또 대두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실적으로 더 연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는요. 에너지 절약밖에 없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절전형 콘센트 제조 및 판매 업체라든가 그리고 LED 조명 업체들을 또 눈여겨보셔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투자 가능한 종목 어디를 손꼽으십니까? 네, 일단 뭐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요. 전력 저장 장치에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업체인 삼성 SDI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그 모바일 기기 관련해서 2차 전지와 그리고 이제 이런 전력난, 즉 이 전력난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좀 심각화가 되고 있고 또 ESS 저장 장치 쪽으로 지금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 SDI라든가 LG 전자 같은 경우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차 전지 전 세계 3년 연속 1위 업체인 그 SDI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면 현재 지금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손절가를 14만 원 정도 여유롭게 좀 잡아주시고 이 종목은 좀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14만 5천 원 정도, 14만 5천 원 정도의 요 포지션으로 단기적으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 즉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가져가실 분들은 한 15만 5천 원까지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몇 달 정도 투자할 분들은 15만 5천 원 선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희 멘토와 함께한 테마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입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어떤지 볼까요? 네,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좀 좋지 않습니다. ENF 테크놀로지가 1% 수익을 유일하게 내고 있고요. 나머지 네 종목은 모두 다 좀 손실을 했네요. 자, 네오지 게임즈, 대봉, LS, 우전엔 한단 세 종목은 손절가를 터치한 상태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을 맡고 계시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오지 게임즈 수익률이 현재 마이너스 1.8%이고 손절가 터치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네. 좀 개인적으로 이 종목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종목인데요. 그 주가가 일부러 조금 누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으로 본다면 사실 현재 주가도 많이 좀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특히 또 네오지 게임즈가 특히 또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좀 회사를 알아봤더니 내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네오지 게임즈하고 네오지 인터넷하고 주가가 거의 2대1로 맞춰지고 있는데 그 합병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블레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작 블레스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합병 같은 경우는 역시 연말 내로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니까 전분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슷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분기하고 비슷하게만 나왔습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점 같은 경우는 뭐 옛날 가격이지만 75,000원이었고 지금 현재 15,500원이지만 영업이익이 1년에 그래도 한 1,300억, 1,400억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3,300억은 좀 많이 좀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어렵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횡보가 좀 나와준다면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한 좀 기대가 좀 어느 정도 큰 상황이고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 반드시 기술적 되돌림을 주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손절보다는 오히려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새로운 종목은 어디를 추천하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NC소프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좀 모바일 게임주도 그렇고 사실 모바일 게임주도 좋지가 않지만 이런 뭐 NC소프트나 네오지 게임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모바일 쪽으로 낸 진출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고 역시 리니지하고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 개발한 온라인 게임 전문 업체고요.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중국 최대 게임 업체 텐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블레이드 앤 소울 서비스를 좀 본격화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북미 시장을 좀 겨냥하는 와일드스타를 출시를 하면서 신작 모멘텀이 역시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고요. 기대되어 있는 게임으로 역시 1위에 선정이 된 만큼 앞으로 좀 글로벌 업체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투신하고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좀 바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사실 최근에 장 대비했을 때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여타 종목도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아직 120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 라인을 만약 이탈을 시킨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겠지만, 120일선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121선이 지금 현재 한 15만 원 선 정도로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충분히 전고점 한 18만 원 선정까지도 돌파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할 관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NC소프트에 대해서 참 오랜만에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가격대에 대해서도 잡아주십시오. 네, 가격 지금 현재 15만 6,500원 종가 매수나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역시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투신하고 연기금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유념을 한다면 또 이러다가 언제 매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손절가를 한 15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이정목 대표와 함께 새로운 종목 NC소프트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 시장을 잘 파악하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까지 배워보는 추세 매매의 달인 코너입니다. 자, 로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정리 또 전략까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코스피 오늘 천단가 지역을 왔다 갔습니다. 그 천단가 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1880포인트를 깨면서 저점이 1872포인트까지 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1890포인트까지 단숨에 회복을 하면서 이제 천단까지 오는 천단가 지역으로 오가는 하루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기간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졌고요.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소폭 이제 완화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점에 이제 시작과 동시에는 빠졌지만 장 후반에는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강하게 이제 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은 아마 제가 예상을 하는데 1890포인트를 이제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190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단계로 이제 장을 마칠 전망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18, 19일.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18, 19일. 오늘 이제 새벽부터 내일 새벽까지 FOMC에서 이제 연준 회의가 열립니다. 연준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20날 새벽 3시에 버냉키 의장의 그 연설이 있는데요. 그 연설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를 할 건지 이제 강하게 끝까지 밀고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의회가 나오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20날 새벽 3시에 그 발표가 가장 중요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코스피는 이제 관망의 자세로 갈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그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호재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제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 경기가 나쁠 때 시행하는 경기 부양책이지 경기가 좋을 때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씩 이제 미국 경제가 조금씩 바닥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한다라는 그 의견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유동성은 줄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세 가져가는 회복 과정을 가는 이제 회복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좀 더 일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좀 틀리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 1%까지 하락을 보이다가 1.73%까지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강하게 반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533포인트까지 회복을 해서 추가적으로 V자 반등이 이제 나올 시점이 V자 반등을 만들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코스닥은 이제 내일도 강하게 갈 수 있는 이제 코스피가 지지부진한 장이 되면 이제 코스닥은 이제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아마도 V자 반등을 그리면서 이제 빠르게 코스닥은 회복을 보일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 시장에서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 상황상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지금 시장의 반등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반등을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항상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할 건지 최근에 IT 헬스케어 종목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종목, 뭐 제약, 바이오주 종목에 대한 이제 그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으로 이제 과대 낙폭이 나왔던 만큼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뭐 IT 과대 낙폭주인 IT 부품주나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등에서 이제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도 이제 시장은 이제 반등이 확인돼서 이제 상승할 거면 이제 이렇게 상승폭이 큰 이제 바이오, IT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IT, 바이오, 제약 이쪽으로 가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이제 주도주를 원하는 시장이 주도주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도주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 가장 강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가 이제 주도주가 되는 이유는 다른 업황이 뭐 좋은 업황이 없습니다. 뭐 화학도 그렇고요. 정유 그리고 금융, 기계 뭐 다른 업황이 그렇게 좋은 업황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가장 업황이 좋은 자동차주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업황이 너무 그렇게 자동차주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이제 시장은 이제 주도주를 원하기 때문에 자동차주가 주도주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위주의 이제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뭐 시장의 주도주나 뭐 가대 낙폭주 뭐 그런 걸 다 필요 없이 실적이 되는 종목만 고르세요. 실적이 되는 종목만 고르시면 이 시장이 하락을 하든 뭐 상승을 하든 지수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계좌의 수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실적이 뒷받침돼 꾸준하게 나오는 뭐 1분기 실적이 좋았다 2분기 실적이 나쁜 그런 종목이 아니라 꾸준하게 2010년, 2011년, 2012년 뭐 내년 올해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좋은 실적을 내는 그러한 종목을 찾으시면 그러한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항상 나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십니다. 예,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주에 관해서 오늘 뭐 좀 강세도 보이고 있고 관심이 높습니다. 자동차주 관련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잡아 주십시오. 예, 자동차주 최근에 지금 현대기아차 3인방이죠. 현대기아차 3인방이 가장 좋은데요. 우선 특히 기아차 종목을 보시게 되시면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를 조정을 줬습니다. 시장 상황에 빠지는 것만큼 주가를 조정을 주다가 최근에 이 부분을 깨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깨지를 않고 반등을 줬습니다. 깨지를 않고 이 부분에서 항상 이제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이제 지지선이 돼서 지지를 하고 있다가 오늘 강하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21선 돌파를 했고 11선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N자형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종목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상승폭도 크다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기아차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요즘 들어서 수익 올릴 만한 추세 종목들 어떤 것들을 풀에다 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좋은 이제 KMW나 뭐 파라다이스, CJ 헬로비전, CJ 오쇼핑 그리고 GS 홈쇼핑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 등이 제가 좀 시장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지만 가장 좋게 보는 건 KMW 그리고
GS 홈쇼핑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를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KMW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적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쪽으로 이제 업황을 이제 넓혀가면서 깜짝 실적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서 이제 오늘 갖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납폭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수 상황만큼. 지수만큼 납폭을 했기 때문에 추가 반등도 보이고요. 그리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GS 홈쇼핑은 또 두말할 필요 없이 뭐 꾸준한 실적으로 이제 최근에 코스닥이 많은 이제 납폭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랑 틀리게 이 종목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의류업체 중에서 두 자리 숫자를 이제 성장성을 보이는 게 베이직 하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베이직 하우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베이직 하우스가 중저가 브랜드지만 중국에 가서는 이제 강력한 고가 브랜드이다. 중고가 이상의 브랜드를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과 틀리게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직 하우스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해 볼 만한 종목 한 종목을 또 오늘도 준비를 하셨죠? 예, 오늘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이직 하우스 그리고 코라우 홀딩스 이 두 종목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코라우 홀딩스입니다. 코라우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이제 판매하고 중고차 판매 그리고 오토바이도 판매하고 부품 부품하고 이제 AS를 이제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코라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그 라오스 지역에서 지금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락을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10% 이상 상승했던 이유는 미얀마에서 이제 그 자동차 판매를 실시하겠다라는 이제 사업 진출 뉴스가 나오면서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코라홀딩스는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꾸준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미얀마 진출을 하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도 갱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납폭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이유는 납폭을 했던 이유는 사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 자금을 차입하는데 금융 회사의 대출이 아니라 사모 사채를 써 150억 원을 조달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안 좋은 단기적인 악재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 그 급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120일선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오늘 강력하게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추가 상승으로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실적 개선이 되기 때문에 또 실적에 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전고점이 33,100원을 뚫고 35,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라우 홀딩스 미얀마 시장으로의 진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새로이 워낙 각광받는 시장으로의 진출이라서 앞으로 실적 등으로 상당히 연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다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예, 제가 처음에 오늘 이제 가격대를 27,600원을 잡았는데요. 그 지금 27,600원까지는 오늘 종목 부분이 안 올 것 같고 이제 27,700원으로 이제 매수 가격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선절가는 25,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라우 홀딩스에 대해서 오늘 추천드렸고요. 자 끝으로 지난 포트포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경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45%로 절반 가까이 현금으로 넉넉히 갖고 있었습니다. 휴비츠가 20%, 빅솔론이 20%, 파라다이스가 15% 비중으로 편입이 돼 있었고요. 네, 수익을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급락을 했었죠. 빅솔론과 파라다이스 두 종목은 한 자릿수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휴비츠는 4.5% 수익이 나 있고요. 네, 일단은 두 종목이 손실권이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예, 지금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저점을 계속 이 부분을 지지를 하고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14,000원 저점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솔론은 이제 보유를 하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을 지지가 끝나면 이제 내일장 나오고 이제 FOMC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지수를 이제 파악을 하면서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을 할 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16,000원대에서 15,000원대 부분에 이제 매물대를 이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만큼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가대 낙폭주로 충분히 꾸준한 상승을 보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 시점에서 보유를 이제 말씀해 드리고요. 슈비치의 경우 슈비치는 현재 21선은 이제 상승하고 21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하고 추가 상승을 보인다면 더 가져가고요. 21선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물량을 정리하는 좋은 이제 선택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대한 AS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즈스타클럽의 이경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정리를 해보죠.